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네, 오늘 행렬의 곱셈 파트 2인데요. 오늘 새로 제가 지금 곱셈에 대해서 2개나 잘라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행렬의 곱셈 파트 2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번을 지었죠. 2번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거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 어제 파트 1에서 교환 법칙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면 파트 2는 조금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렬의 곱셈 파트 2인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경험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파트 2라는 게 사실 배울 내용 중에서 행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합답형의 연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역행렬에서 조금 연계가 되기도 하지만요. 곱셈에서도요. 역행렬이 연계가 많이 됩니다.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나 수능에서나 모의평가에서나 계속 나오는 그런 행렬 합답형 문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참고서 문제집에서는요, 막 몇백 개씩, 한 100개씩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외우시면요, 머리가 뽀개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항을 살펴봤을 때 그게 기억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리에 따라서 공부를 할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몇 개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풀리게 돼요. 증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파트 2로서 곱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질입니다. 영인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영인자. 인자 아시뇨? 죄송해요. 영인자입니다. 네, 영인자예요. 영인자. 영인자라는 게 우리 이런 거거든요. 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어. A, B가 0이에요. 그러면은 A는 0 혹은 B는 0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A, B가 만약에 0이라 A와 B를 곱했더니 0이다 라고 한다면 A가 0이거나 만약에 0이면 5, 0이 아니면 X라 할게요. 만약에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혹은 둘 다 0이거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좀 다릅니다. 행렬에서는 좀 달라요. 어떤 게 있냐? A, B는 0이다. A와 B의 두 곱은 0행렬이다 라고 할지라도 A라는 것이 그렇죠. 0행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B라는 것이 0행렬일 수도 있어요. A, B가 둘 다 0행렬일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그쵸, 이상하죠? A, B가 둘의 곱이 0행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0행렬일 수도 있고요. B가 0행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둘 다 0행렬일 수도 있는데 둘 다 0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A, B는 0행렬입니다. 그랬을 때 A는 0행렬이거나 이면 A는 0행렬 혹은 B는 0행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 성립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고요. 어떤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A는 0행렬이 아니거나 B는 0행렬이 아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 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계산 해볼까요? 5 마이너스 5 0 되죠. 5 마이너스 5 0 되죠. 3 마이너스 3 0 되죠. 3 마이너스 3 0 되죠. 얘가 0행렬이에요? 아니에요. 얘가 0행렬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답은 0행렬이 나왔어요. 이래서 우리는 둘 다 곱해가지고 둘 다 0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행렬이 될 수도 있다. 그때 우리 이 두 쌍을 뭐라고 부를 거냐? 영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A가 0행렬이 아니고 B가 0행렬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A, B는 0이 성립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막 이렇게 뭐 파트 똑같이 만들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A제곱은 B제곱입니다. 아니,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A제곱은 2입니다. 그랬을 때 A는 이거나 A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A가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여야지 2가 될 거 아니야. 안 된다고요. 왜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A제곱은 2라고 해볼게요. 그치, A제곱은 2예요. 그런데 A제곱에서 그 2항을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는 0. 행렬, 그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는 알다시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A2는 2, A는 0, 2가 만족. A2는 2, A는 A. 이렇게 정의, 단행렬의 정의였어요. 이거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결국 A, 어떤 의미의 행렬과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라 할지라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분명히. 그래가지고 얘가 영행렬 혹은 얘가 영행렬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그래요. 이거예요. 얘랑 얘랑은 곱해가지고 영행렬이 할지라도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면요. 아니어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모릅니다.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쵸? 그래. 뭐 이런 것들,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요. B는 A시다. 그러면 B는 쓰겠는가?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왜요? AB-AC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이항을 해버린다면 A로 묶어내시면 A 곱하기 B-C가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영행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B는 C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A가 영행렬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래. 영인자라는 게 굉장히 변형이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개념 설명 끝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드릴 텐데 그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개념 설명은 이제 금방 끝날 거지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문제 풀이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문제 풀이 가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문제 풀이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문제 풀이는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쉬운 것들은 한번 일단 건드려 보세요. 근데 안 풀리면은 어떻게 그냥 일단 문제 풀이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여러분이 건드려 보셔야 돼요.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수능 4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막 포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건드려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참고라고 해가지고요. 중요한 성질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고. 이게 꽤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나올 겁니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내신에서 아마도. 이런 성질이거든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닫히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AA 플러스 BB는 C 단위행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요 A 플러스 AB나 BA나 같아요.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러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해 볼게요. A 플러스 BB가 C 단위행렬. 이걸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 대해서 실수해주고 어떤 행렬에 대해서 실수해준 다음에 더했더니 만약에 단위행렬이 실수가 된다면 A, B는 B, A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메모 어디다가 뭐 어디에서다가 뭐 노트에서나 뭐 문제집에서나 메모를 해두십시오. A 플러스 BB는 C 단위행렬이다. 이러면은 이게 뭔 소리니? A, B는 B, A다 라는 소리예요. 왜 그래요? 네, 가볼게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좌변의 앞에 A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렇게 좌변의 앞에 A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요? A 이렇게 분배 법칙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 AB 그치? 앞에다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CAE 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2는요 사실 단위 행렬이니까 사라져요. 없어져요. 있으나 마나요. 그쵸?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곱할 거냐? 앞에다가 말고 뒤에다 곱해볼게요. 이렇게 뒤에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나는 어떻게 돼요? 그치? 2는 있으나 마나. 예, 단위 행렬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CA가 돼요. 그러니까 양변을 빼버리자. 어떻게? 양변을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죠. 그걸 빼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 안 나오네. 이렇게 두 변을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각각 빼버려요. 그럼 뭐가 남냐? PAB-PA는 영행렬이 남아요. 근데 B는 사실 실수기 때문에 만약에 B는 당연히 영행렬이면 안 되겠죠. 그쵸? 만약에 영행렬이면 그냥 A가 단위 행렬 어떤 실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쵸? B는 영행렬이라도 일단 성립해요. 일단은 B는 영행렬이면요. A는 단위 행렬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B는 영행렬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은. B는 0이 아니라면 그쵸? 죄송해요. 계속 영행렬이었네. 0이 아니라면 나눠도 되겠죠. 그쵸? 나눕니다. 그러면 A, B는 B, A가 성립하는 거예요. 기원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조건 만약에 뭐 합답형 문제, 기억님 디귿 문제에서 우리 뭐 고1 때 많이 다뤄봤죠. A 플러스 B, B는 C 단위 행렬 뭐 이런 꼴로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 가장 많아요.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 이런 꼴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A, B는 B의 기원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밖에 비가 많이 오네. 조금 잡음이 심한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념은 일단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꼭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문제 이제 같이 이제 해설 강의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